예, 2월 1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환송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난간을 이겨나가자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난간을 만든 사람은, 난간을 만든 주체는 북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 난간을 만든 북한인지 헬맹인 한미동맹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난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여정의 어색한 미소와 돌처럼 굳어버린 펜스 미 부통령 사이에서 정작 난간에 빠진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이 냉혹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올림픽으로 잠시 유예되고 있지만 폭풍 전야 같은 한반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전히 운전대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 불안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아 이 난간을 이겨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로 문재인 정권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북핵 폐기, 국제 공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감상적인 민족 공조에 빠져 한미 동맹과 국제 공조에 역주행할 것인지 온 국민이 우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상황이 하루하루 시한폭탄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하시지만은 그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도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권성동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국회 법사위를 보이콧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집권여당 민주당입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현송월 공연 지켜보고 현송은 차 마시는데 시간 많이 할애했지 언제 국회 정상화하는데 추미애 당대표가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가 방탄국회는 들어봤어도 보이콧 국회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 원내대표인 저도 집권 여당이 나서서 법사위를 보이콧하는 경우도 처음 봤어요. 국회 보이콧 전문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김여정 현송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법사위를 정상화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쟁부터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빌미로 2월 국회를 정쟁화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일 뿐더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2월 국회를 정쟁화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제천 밀양 화재 참사에 소방산업진흥법 같은 민생보호안조차 내팽개치고 있는 민주당이 경쟁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온다면 자유한국당은 언제라도 국회 법안 심의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들어서서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이례적인 개회식 날 법안 처리를 위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인 원내대표인 저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법안 60여 건을 개회식 날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민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권당 민주당이 법사위를 걷어차고 16개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평창올림픽을 정치올림픽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정신이 팔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국회 법사위를 즉각 정상화시키고 법사위를 걷어차는 만행을 저지른 국회 파행에 대한 사과를 해온다면 언제든지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 한 번도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킨 적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원식 원내대표 보좌관이 지난 총선에서 후보 매수 사건으로 보좌관 아버지 매수 사건으로 다 알고는 있는데 다시 거듭 바로 잡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보좌관 부친께서 타 후보 매수 때문에 우원식 원내대표 본인 자신이 수사를 받을 때 자유한국당은 상대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권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정치 공격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짓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이 문제가 생기면은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제가 즉각 그 자리에서 법사위 위원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법적인 결과도 없는데 정치적 공세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민주당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또 이야기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설 명절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간제 개헌을 어떤 경우든 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코드 개헌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문재인 간제 개헌 시도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한 이래 민주당의 개헌 로드맵도 청와대 개헌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민주당이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고서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할 개헌 일정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권과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평등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갈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교육과 의료, 보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 위에서 사회적 민주화로 민주주의를
확대해 가는데 주력할 것임을 또한 밝힙니다. 거듭 밝힙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략적인 문재인 간제 개헌,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회주의 코드 개헌 시도는 그만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국민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원내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좀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북한에만 매몰돼서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 여당,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고 각 당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6일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위에서 모든 법안 심사를 내팽개치고 전원 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법사위를 보이콧해서 국회를 공전시킨 민주당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국회를 개점 휴업 상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1차적 책무가 있는 여당 민주당, 국회 공전이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2월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현송월 김여정의 치마폭에서 남북 화해 무드의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법사위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민주당을 보며 저는 민주당이 아직도 자기들이 야당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월 국회를 이렇게 빈손으로 끝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법사위 보이콧에 대한 유감 표명을 비롯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현송월 김여정에게 쏟는 정성의 100분의 1이라도 야당에 쏟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회는 아무 탈 없이 저는 굴러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임시국회가 이대로 개점 휴업 상태로 끝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방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핵 폐기 또는 이해 주라는 약속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은 물론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우방국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핵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을 포기할 의사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북한의 진정성 없는 남북 정상회담 제안은 첫째,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봐 북한 경제가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 핵을 완성시킬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숨고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유엔 대북 제재를 무력화 내지는 완화시키고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해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봅니다. 이렇듯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의 남북 화해 무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라 환각제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위해 정부 여당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견고한 한미 공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조금만 더 압박과 제재를 물샐 틈 없이 이어간다면 반드시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전날 하는 비상식적인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문재인 정부가 만일 또다시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 또는 축소를 주장하고 나온다면 이는 한미 동맹과 전 세계 우방국의 공조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을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합니다. 민생과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과 집권당은 국민에게 절망을 주고 있는 현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평창올림픽에 많은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정부 입장이지만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헤매고 있는 그런 평창올림픽에 이 민생은 완전히 지금 뒷전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농어촌 농민 문제 중에서 축산 문제가 쌀 생산액보다 축산 생산액이 더 많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고 축산 농가의 무허가 연장 문제를 지금 단식 농성 22일째 벌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집권당이나 청와대는 전혀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 단식 농성자 중에 2분이 병원에 실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도래했고, 여기에 이제 목숨이 끊어져야만이 아마 문재인 정부나 그리고 집권당은 정신을 차리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시간이 없습니다. 예고를 합니다. 목숨이 농촌 농민의 대표적인 축산인들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 처방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이 부분도 잘 써주질 않으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서 8분이 단식 또 삭발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현실에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당대표 면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나 농림부 장관도 면담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무허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렇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교통부, 가축 분유법, 농식품부, 산림법, 산림청, 하천법, 환경부, 이 6개 부처에서 26개 법률이 허가를 받아야만이 무허가가 해결되는데, 이 부분은 3년, 5년, 6년째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리고 무허가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축산농가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악법을 놓고 축산농가만 옥죄기를 하니까 결국 자살자가 느는 것이고 단식투쟁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국회 정문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법에는 민주당의 김용건, 위성곤, 유성엽, 황교안, 유승민 이러한 분들도 무허가 연장에 대한 당위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른위원장은, 농림해양수산의 서른위원장은 1월 19일 날 한 1000여 명의 농촌 농민이 모인 자리에서 분명히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기립박수까지 받은 사람이 전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나 정부의 눈치보기 위해서 국회에 있는 농해수 위원장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농촌 농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말씀 더 붙인다면은 우리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께서 무허가 축사 연장 공약을 하시는 바람에 그나마나 농촌 농민 축산인들은 우리 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의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다시 재확인하고 이 무허가 축사를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노력을 다해서 어렵고 고통받는 농촌의 대표인 축산인들에 대한 신상과 그리고 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대가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3대 적폐는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그리고 그보다 더욱더 심각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과 조직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이 통치하는 방식이 이 공포정치의 가장 이 핵심적인 수단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사정정국으로 공포정국으로 울고 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으니까 그 버릇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분이 구속이 됐습니까? 기소가 됐습니까? 그리고 소환이 됐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조직적인 플레이에 강력하게 경고를 보냅니다.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이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간에는 삼성전자를 포스코처럼 KT처럼 만들려고 하는 정권의 작전이 착착 수행되고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지배구조상 불법 행위를 행했다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삼성전자를 포스코나 KT처럼 말이 국민기업이지 정권이 통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이 삼성전자를 끌고 나가다간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할까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현재 이 GM 자동차 사태가 발등에 불입니다. 이 GM 사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하되 우리 대우조선에 대한민국 혈세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따져봐서 이 GM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 3수까지 하면서 유치한 것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온 국민이 20여 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이고 이명박 정부 때 성공을 한 것입니다. 88 올림픽은 대한민국과 기업이 세계 시장에 데뷔를 시킨 것이라면 이번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기업과 문화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마케팅하는 자리로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창 올림픽에선 기업도 한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북한의 예술단, 응원단, 그리고 6.25 때 수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상한 김일성의 손녀딸만 보았을 뿐입니다. 기업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한 장에 150만 원 하는 티켓도 강매를 당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요청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정권이 바뀌면 이는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 환경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런 가운데 안보에 대한 불안, 특히 문재인 정권의 평양과 무조건적인 정상회담 등으로 해서 한미 혈맹이 균열이 생긴다면 기업들은 과연 이러한 그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일자리의 원천이고 기업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둥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한, 기업들이 불안한 이런 운전대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우리 일자리를 갈구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도시 강릉 출신입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명박 대통령 때 정부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으로 3수 끝에 유치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유치한 직후에 평창올림픽은 문화, 관광, 경제, 평화, ICT 이렇게 5대 과제를 내걸고 올림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평창올림픽 개막 전부터 오늘까지 평창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언론에 평창과 개최도시인 평창과 강릉, 강원도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선전, 선동, 위장 평화 공세만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올림픽의 개최 목적은 실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적극 협력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굉장히 지금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관광 강원도, 문화 강원도를 만들려는 목적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지금 자조하고 있습니다. 평창은 사라지고 평양만 남았다.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문화는 사라지고 북한의 선전만 남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K-팝은 사라지고 현석월의 공연만 남았다. 이렇게 자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올림픽 그 자체로 놔두기를 정부에 공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 날 대통령 주재, 또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주재, 또 올림픽 조직위원장 주재 리셉션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주재 리셉션은 만찬을 겸하는 자리인데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이게 나름의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데 물론 해외 정상에도 해외 정상, 근데 올림픽의 유치와 개최에 기여한 사람들 그리고 정부를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림픽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대통령 주재 만찬 자리에 와서 아주 VVIP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가 과연 원칙이 있는 정부인가, 체면이 있는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 예. 우리가 뭐 TV에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음식 평론하는 황교익 씨? 이 사람도 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사부라는 송기인 신부도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YS, DJ 아드님들도 와 있었습니다. 정작 올림픽 유치와 성공 개최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기업인들 얼굴은 전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추 주역들도 제대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부인가, 공정한 정부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거기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법부마저도 적폐청산 TF를 설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적 근거도 없는 이 특별조사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커다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정 연구단체 출신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법원의 주요 보직을 특정 단체 출신 법관들이 차지한 후에 이제 사법부마저 보수 정권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기 조사위원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고 2기 추가 조사위원회에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만연하게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서 유착의 한 것 같은 정황이 있다라는 이런 애매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법관 13분이 성명서를 발표해서 전혀 그런 의혹을 받을 일을 한 바가 없이 대법원의 적정 절차에 따라서 원세훈 재판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모든 것을 다 뒤져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것을 뒤져보고 싶었는데 한 번에 뒤져보면 법원 내의 저항과 국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처럼 해서 추가조사위를 하고, 추가조사위의 고유의 목적은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밝히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전혀 또 다른 마치 별건 수사를 하듯이 별건의 내용만을 발표하고, 이제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특별조사단이라는 이 꼼수를 부려서 전임 대법원장 체제의 모든 일에 대해서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특정 성향 판사들이 지금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특별조사단 단원의 구성 내용도 전혀 공정성과 신뢰성, 객관적 중립성을 국민들은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지키기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특별조사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저출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들과 여러 정책 부족들로 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 제가 첫 사례인 만큼 애비 엄마들과 워킹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 국회부터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위의 청년 일자리 TF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그 청년 일자리 TF에도 20대, 30대 워킹맘 자문위원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워킹맘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법사위원장님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전과 관련된 문제라 너무 편협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권성동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민의의 정당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단적인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평창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정부 문서를 제가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리셉션은 VIP, 문체부 장관, 그리고 이제 그 조직위원장 이렇게 세 군데로 진행이 되는데요. VIP 주관, 즉 대통령 주관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외빈, 정상급 IOC, 국내 정상급 IOC,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 정상이나 IOC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국내 최고위 인사, 그 다음에 지자체장 등 220명입니다. 최고위 인사가 60명이고 사부요인, 국무위원, BH, 정당 원내대표, 체육계 인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분들이 270명인데 외빈, 외국의 장관급, 일반 고위 인사, 그 다음에 군에서는 각군 참모총장, 연부 사령관. 그러니까 일반 고위 인사에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회의원은 또 일반 고위 인사도 못 되고 조직위원장에는 행사로 일반 의원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세 군데로 나눠져서 리셉션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써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음식평론가나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은 최고위 인사고 국내 최고위 인사고 대통령 지지하는 저 국회의원들은 일반 고위 인사가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뜻으로 썼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국회를 바라보는 현 정부 시각을 그대로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적이고 기준에 맞게 의전이 돼야지 친불친에 따라서 의전이 정해져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태극기 관련과 또 설 정책 홍보물 또 2월 민생 법안 관련해서 당의 그 블로그를 새로 개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그 숭고한 희생을 또 애국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관련 카드를 제작해서 오늘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그 배포를 확산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태극기 배지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차량에 붙이는 태극기 스티커를 배포합니다. 전 위원들과 당협위원장까지 해서 전 차량에 전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기입니다는 것을 배포해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설 정책 관련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서 문 정권의 7대 실정에 대해서 각종 수치와 통계를 해가지고 전체 각 지구당에 1000매씩 다 내리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설 때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이 첫 면은 포항 지진이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포항에 관련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월 민생국회 관련해서 민생법안 관련해서 저희 그 당이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는 우리 그 원내대표님, 정책의장님, 우리 또 사무총장님, 또 각 위원장님들의 지원으로 당 블로그 내에 국회 민생 코너를 운영을 했습니다. 전부 핸드폰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자유한국당 어플을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어플을 클릭하면 우리 이번에 설 정책 홍보물 낱말 퍼즐 정답인데 그걸 지우시고요. 저 제일 위에 보면은 그 2월 국회 임시 중점법안 돌아가면서 거기 나올 겁니다. 그걸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걸 클릭해 주시면 밑에 민생법안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2월 메인 배너에 2월 임시국회 중점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각 그 내용을 그 법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법안 내용, 주요 내용, 대표 발의 위원님 및 블로그, SNS가 전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께서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자기 위원님들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만큼 민생 법안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한테 알리고 당원한테 알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내 전략 수립과 당무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신 많은 중진 의원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원내대표인 저는 원내 전략 수립은 자유한국당이 원내 중심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2월 20일 날 수요일 원내 전략 중진 상임위원장 연습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원내 전략은 앞으로 민생국회와 또 문재인 간제 개헌을 저지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희망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원내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